콩팥 관계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장이라는 것도 실핏줄 덩어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 의해 혈관이 잘 망가지듯이 신장도 고혈압에 의해서 잘 망가지는 거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5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조정행 씨. 2년 전 건강검진으로 단백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에서 재검을 권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 당시는 내가 내 자신이 병이라는 걸 느끼질 못했으니까 아유 한번 가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간 거죠. 아유 후회가 맞고 뭐죠. 이 정도 됐는데 그때 가서 재검을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고쳐도 고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생각하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조정행 씨는 얼마 전 복막 투석을 위한 시술을 받았다. 투석을 위해 복강에 관을 삽입한 것이다. 앞으로 이 관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야 한다. 혹시는 식사 다 드세요? 나오시는 거? 이건 내가 인생이 이 정도로 끝나는 건가. 그러고 그냥 아유 막내딸이 하나 있어요. 막내딸. 이제 서른 아이고 뭐 추가도 뭐 시키고 이렇게 됐어. 내가 아주. 가장의 책임을 다하느라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수시로 사 먹은 진통제와 각종 약물이 그의 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진통제 같은 것도 이러다가 이제 그냥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하나씩 사 먹으면 괜찮아요. 또 그것도 한동안은. 그러면 한동안 괜찮으니까 일도 할 욕심에다가 괜찮으니까 사 먹고 하는 거죠. 그걸 표현을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장복을 하다시피 한 거죠. 장복을 하다시피. 조정행 씨의 콩팥 초음파 사진이다. 정상인의 콩팥은 그 모양이 뚜렷이 드러나지만 조정행 씨의 콩팥은 흐리게 보인다. 그만큼 콩팥의 손상 정도가 큰 것이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제가 약물을 신기능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콩팥 기능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고 콩팥 기능이 좋으신 분들한테 쓰는 약물 혹은 용량을 계속 드셨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있었는데 그런 이 환자가 드셨던 진통제가 콩팥 기능을 더 빨리 망가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기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사구체염입니다. 그중에서도 당뇨병과 고혈압은 발병 원인의 70%를 차지하는데요. 콩팥 이상의 중요한 신호는 단백뇨입니다. 사구체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단백뇨가 나오고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콩팥 기능이 더욱더 나빠지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하루에 150mg 이상의 단백뇨가 검출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30mg 정도의 소량이라고 해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소량의 단백뇨까지 측정하는 미세 단백뇨 검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은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만성 콩팥병.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집단뇨 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소변에 스틱을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콩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변은 눈으로 봐서는 이상을 알 수 없다. 특정 시약을 뿌리면 정상의 경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콩팥 이상의 대표적 징후인 단백뇨가 있는 경우 시약을 뿌리면 하얗게 변화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쉽게 콩팥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장염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마치 나뭇잎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이게 벌레 먹은 잎은 소독약 뿌리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미 단풍 들고 낙엽된 거는 어떻게 한 방법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장에 있는 사구체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해 39의 최영회 씨. 그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다. 지난 90년 그는 IgA 신증 진단을 받았다. IgA 신증은 사구체 신염의 일종으로 면역계 이상에 의해 생기는 질병. 병명 알고 난 후에 한 2, 3년간은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어려가지고 이 병이 이제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난 후 결혼하고 집사람 생기고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좀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병원을 다니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약 먹고 빠지지 않고 그것도 한 9년 정도 됐죠.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최영애 씨는 IgA 신증 초기 상태였다. 네. 언제 오시죠? 6월, 7월. 그 후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최영애 씨의 콩팥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낳은 결과다. 처음에 이제 진찰 받으러 와서 IgA 신증이라고 해서 선생님 얘기하셨거든요. 나중에 향후 발병 10년, 15년인가 20년인가 10년인가 그래 하여튼 그 이후 지나면 투석 단계로 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진찰 받고 저 약 먹고 하니까 거기 딱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딱 멈춰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더 진행도 안 돼서 이제 괜찮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분은 좋았어요. 하지만 이병선 씨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똑같이 IgA 신증 초기 상태에서 발견됐지만 이병선 씨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진단받고도 진료를 안 받았었어요. 안 받고 그냥 좀 넘겼죠. 우습게 넘겼죠. 왜 그러셨어요? 글쎄 그냥 뭐 귀찮기도 하고 어릴 때 놀고 싶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아프다는 거에 그냥 그러 저러다 말겠지 그냥 이런 식. 그렇게 심각한 거는 몰랐죠. 그리고 5년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젠 투석밖에 길이 없다. 예. 하루에 한 번 투석하십니다. 첫 번째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다시 시작할 시점에 단백뇨가 심하지 않고 신장 기능은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치료를 했더니 이제 한 18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고 두 번째 환자는 치료를 자가로 중지했다가 저희한테 다시 오셨을 시점에 벌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한 30% 혹은 40% 정도 떨어져 있고 단백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시점에는 우리가 앞에 환자랑 똑같은 치료, 비슷한 치료를 하긴 했지만 이미 나빠진 콩팥이 그냥 계속 진행이 멈추지 않고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시작할 시점 혹은 뭐 진단받은 시점에 신장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가 그 IgA 신증 사구체 신염의 예후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가만. 입원 준비를 앞두고 직원이 부산하다. 그냥 간단하게 놓자. 조금만 갖고 와. 올해 30살의 정수균 씨. 만성 사구체염에 악화돼 신장 이식을 받기로 했다. 물컵이고 수저는 수술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정수균 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보편적인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뭐 특이한 소견은 없었어요. 그 병원에서도 얘기하기를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있는 일이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군대 그 병역 검사할 때도 뭐 이상이 없이 패스가 돼서 군대까지 가게 됐죠. 군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만성 사구체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수균 씨.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신장을 이식받는다는 게 부담이다. 사실 부담감은 커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